결석 이야기 들으면 재수 없는 사람이나 걸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결석은 체질병도 아니고 유전병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너나 할 것 없이 생활하다가 생깁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몸이 예전처럼 노폐물을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몸 안에서 돌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통증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걸 키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주의해야 할 음식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드시면 더 좋다는 겁니다. 시금치는요, 결석 이야기에서 항상 맨 앞에 놓고 봐야 하는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몸에 좋은 채소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경계심 없이 먹게 되거든요. 철분 많다, 피 맑게 해준다, 눈에 좋다. 이 말들 다 틀린 말 아닙니다. 문제는 시금치가 가진 또 다른 얼굴입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몸에 들어오면 칼슘을 붙잡으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뼈에도 안 가고 장에서도 안 빠지고 신장 안에서 칼슘과 엉겨붙어 돌이 되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시금치가 결석 이야기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같은 시금치를 먹어도 젊을 때랑 결과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노폐물을 빨리 걸러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먹었는데, 예전처럼 물 마셨는데, 예전처럼 운동했는데 몸 안에 남는 게 달라집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시금치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시금치 샐러드 또는 시금치, 바나나, 사과 이렇게 갈아서 주스로 한 컵. 이게요, 속은 편할지 몰라도 옥살산은 한 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씹지도 않고 데치지도 않고 걸러낼 틈도 없이 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습관이 몇 달, 몇 년 쌓이면 어느 날 결석으로 터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금치 먹지 마세요. 이 말은 아닙니다. 시금치는 잘 먹으면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데치느냐 안 데치느냐. 시금치를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만 데치면 옥살산이 물로 빠져나옵니다.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0에서 50%까지 줄어듭니다. 그리고 데친 뒤에 찬물에 헹궈서 물기까지 짜주면 더 안전해집니다. 이 한 과정이 시금치를 돌 재료에서 건강 채소로 바꿔줍니다. 또 하나, 시금치국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서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금치국은 국물에 옥살산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만 건져 먹는 것보다 국물까지 다 드시는 경우가 결석 위험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국물은 적당히 드시고 시금치는 건져서 드시는 쪽이 몸에는 더 낫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금치는 몸에 좋은 채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몸 안에서 돌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데쳐서 생으로, 주스로는 피하고 국물은 과하지 않게 연속 섭취는 쉬어가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시금치는 위험한 음식이 아니라 든든한 채소가 됩니다. 시금치 다음으로 꼭 짚고 가야 할 음식이 바로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땅콩, 건강 챙긴다는 분들 식탁에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하루 한 줌은 몸에 좋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는 말이긴 한데 중년 이후에는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견과류가 결석 이야기에서 자꾸 등장하는 이유는 옥살산 때문입니다. 특히 아몬드. 아몬드는 옥살산 함량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견과류는 보통 이렇게 먹습니다. 간식으로, 단독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문제입니다. 견과류의 가장 큰 함정은 양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견과류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매일 먹는 습관이 오히려 더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배출되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균형이 쉽게 깨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견과류는 대부분 칼슘 없이 먹습니다. 아몬드, 땅콩만 단독으로 먹으면 옥살산이 장에서도 안 잡히고 그대로 흡수됩니다. 그러다 신장까지 가서 칼슘을 만나면 거기서 돌이 만들어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견과류는 먹는 타이밍과 조합이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간식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로 드세요. 식사 후에 아몬드 몇 알, 땅콩 몇 알, 우유 한 잔, 멸치 반찬, 두부 한 조각. 이렇게 칼슘 있는 음식과 같이 드시면 옥살산이 장 안에서 먼저 묶입니다. 그러면 신장까지 안 가고 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견과류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중년 이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결석을 키우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줌, 단독 섭취 피하기, 칼슘 식품과 함께 물 충분히, 이 네 가지만 지키면 견과류는 약이 됩니다. 고구마는요, 중년 이후에 정말 많이 찾게 되는 음식입니다. 속 편하고, 배도 든든하고, 변비에도 좋고, 간식으로도 부담이 없죠. 그래서 몸에 무리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결석 이야기에서는 고구마도 한 번은 짚고 가야 합니다. 고구마가 결석과 엮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옥살산. 고구마는 시금치만큼 많지는 않지만 특히 껍질과 줄기에 옥살산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째 줄기까지 자주 드시는 경우에는 섭취량이 생각보다 늘어납니다. 둘째, 수분 문제입니다. 이게 고구마의 진짜 함정입니다. 고구마는 먹으면 속이 편해집니다. 그 이유가 장 안에서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은 부드러워지지만 그만큼 몸 전체 수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변이 농축되고 결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문제입니다. 아침 대용으로 고구마, 간식으로 고구마, 저녁 늦게 고구마, 이렇게 먹고 물을 거의 안 마시는 경우, 밤에 소변도 적고 아침에 색이 진하면 이미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시니어 먹거리 연구소에서 권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고구마는 쪄서 먹기. 찔 때 옥살산 일부가 수증기와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껍질은 과하게 먹지 않기. 조금 먹는 건 괜찮지만 매번 껍질째 먹는 습관은 중년 이후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고구마를 먹을 때는 물 세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구마 하나 먹었 물 한 컵. 이걸 습관으로 만드세요. 특히 고구마를 간식으로 드셨다면 물은 의식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고구마를 매일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양을 줄이고
연속 섭취는 쉬어가기. 예를 들어 이틀 먹었으면 하루는 쉬는 식입니다. 고구마는 매일 먹어야 좋은 음식이 아니라 잘 쉬어가면서 먹어야 편한 음식입니다. 고구마는 중년 이후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결석을 생각한다면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쪄서 먹기, 껍질 과하지 않게, 먹은 뒤 물 한 컵, 저녁 야식은 피하기, 매일 먹지 않기, 이 5가지만 지켜도 고구마는 결석 위험을 키우는 음식이 아니라 속 편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비트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아무 신호를 안 줍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줄 알았다.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음식입니다. 특히 비트를 혈압 관리한다고 매일 같은 시간에 주스로 드시는 분들, 이건 옥살산을 정기적으로 투입하는 셈입니다. 비트는 자주 말고 양 적게, 주스보다는 요리로, 그리고 칼슘 식품과 함께 이 4가지만 지켜도 위험도가 확 달라집니다. 물 왜 마시는 것 같은데 부족할까? 나 물 꽤 마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커피, 차, 국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순수한 물 섭취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결석 예방에서 말하는 물은 맑은 물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조금씩 자주,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이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신맛 과일 먹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구연산은 아무 때나 먹는 것보다 식사 중이나 직후가 좋습니다. 이때 소변으로 배출되는 환경이 좋아집니다.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매실청도 좋지만 희석해서 드셔야 하고, 당분 많은 제품은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결석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만 이유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시금치, 고구마, 견과류, 비트, 몸에 좋다고 매일 먹던 것들이 조용히 쌓여서 어느 날 돌이 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 식탁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전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견과류는 하루 한 줌만, 고구마 먹은 날은 물 한 컵 더. 이 정도만 해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식사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절 살리는 힘이 됩니다. 시니어 먹거리 연구소였습니다.